이름과 남겨진 기록으로 교차 검증을 했을 때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마루오카. 하지만 김두한의 수많은 대결 그리고 그를 증언했던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조합해 볼 때 이 마루오카와 가장 근접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시. 한국 이름 오정수 또는 오정우. 대감시대 운영자의 혀가 다소 유연하지 않은 관계로 발음상 오정수라고 칭하기도 하겠네.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네. 참고로 이 자료들은 낭만주먹 이야기계의 대부라 생각되는 수많은 이야기를 오래전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남겨주시고 기록해주신 시청자 강진영님의 지식인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영상과는 다르게 글로 보는 것도 또 다른 묘미가 있다 생각을 하기에 더욱 자세하고 깊숙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영상 내용에 링크를 걸겠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네. 아마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는 수많은 얘기들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네. 또한 늘 귀한 자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강진혁 시청자님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달을 하면서 시작하겠네. 때는 바야흐로 1945년 추운 겨울 어느 날, 김두한이 27세가 되던 해 이 대결을 증언했던 인물은 두 사람이 있었으니, 첫 번째로 김두한의 보디가드였던 김병수의 부하 오모씨, 그리고 종로 이시의 사무실에서 약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막걸리 집을 운영하셨던 한모씨였다고 하네. 사실 이 대결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다른 종로 관계자들과도 여러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시지만, 김두한의 덕을 봤던 다른 동료들이나 부하들은 그의 가오를 생각해서 인터뷰를 상당히 꺼려했다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셨네. 반도용 청년단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지. 점심을 알리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뭐 너나 할 것 없어, 간부 부하 할 것 없이 많은 주먹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던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 김두한도 역시 부하들과 함께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지. 바로 이 식당에 한 깡마른 낯선 사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의 키는 약 175cm가량, 상당히 볼품없어 보이는 조라한 행세, 빵모자와 낡은 정장을 입은 사내는 뚜벅뚜벅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모습을 지켜본 청년 단원들은 아니 뭐 저 녀석 뭔데 떳떳하게 들어와? 저 뭐야 저거, 이상하네, 저거 경찰 같기도 한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 경찰서 앞에서 좀 제법 많이 봤던 사람이기도 한데 라는 표정으로 시선이 집중이 되었다고 하네. 그렇게 그 사내는 병수, 삼수 그리고 김두한이 있는 곳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렇게 가까워지게 되자 병수와 삼수는 그를 막아선다. 아니 뭔 그런 행색으로 저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나는 그 사람이 뭔 경찰인 줄 알았지. 아마 나 말고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렇게 순사로 보였던 그를 우리가 섣불리 대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냥 가로막기만 했었지. 그때 김두한, 무원이, 병수, 삼수, 망길이, 진용이, 털개 등 다 있었었거든. 그리고 김두한이 말을 했었지. 뭐요 당신? 수사계에서 나오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 일본 사람인데 어리버리하게 조선말을 또 했었었어. 나는 경찰이 아니여. 아니 뭔 이런 황당한 시츄레이션이 어딨어? 아니 경찰이 아니래. 우리 모두 벙쪘지 그냥. 알고 보니 그 사람 경찰 출입이 잦았던 건 맞았는데 종로 이정목 부근에서 도자기 장사를 했었고, 문구나 자파 등을 경찰서에 또 납품하는 사업도 했었으니 우리가 그가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 몇 번이 본 적은 있었어.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 사람 우리 가게 상당히 자주 왔었는데 괴짜야. 굉장히 독특해.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되었으려나. 호탕해 성격은. 말주변도 상당히 말도 많어. 일본인 조선인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았어.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 사람한테나 시비 걸고 때리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나름 싸움에는 관심이 있고 싸움하고 훈련했던 그 정도, 그 정도라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오모 씨와 가게 주인이었던 한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싸움과 대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이 시인은 도장을 찾아다니면서 대련을 했었다고도 전해지고 있네. 김두한의 종로패 주먹 이야기에도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던 이 사람은 어디서 싸움이 붙었다 하면은 그냥 넋이 나간 듯 달려가가지고 푹 빠져서 구경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네.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분명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예상을 했겠지만 그런 날 이 우정수는 김두한의 강함을 익히 알았었고 그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식당 안에 들어가 접근을 했던 것이네. 즉 대결을 원했던 것이지. 그쪽이 김두한이라는 분입니까? 그렇소. 내가 김두한이오만. 그럼 나와 주먹 대결 한판 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경찰서에는 내가 거래를 상당히 자주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대결 미리 얘기했으니까 뭐 잡아가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재미나게 한번 주먹 대결 해봅시다. 아이고 우리는 순간 모두 벙 쪘어. 이 미치지 않고서 그럴 수가 있어 김두한한테. 근데 그 사람 상당히 예의는 갖추고 대결을 걸었었지. 여기저기 인사도 계속 했었어. 그리고 털개가 흥분해가지고 덤비려고 하긴 했었는데 김두한이 막았었었지. 한편 이런 오모씨와의 증언과는 다르게 한모씨는 내 기억으로는 그 오정수가 미리 경찰서에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김두한에게 먼저 대결을 요청했었고 오늘 밤 12시경 김두한과 운동시합을 하니까 구경 한번 오라고 했던 그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해. 뭐 그렇게 허락받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강진혁 운영자님께서는 또 다른 분석의 의견을 말하셨었는데 김두한이 사실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의 대결에서는 물러서는 법이 아마 전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는 이들의 대결은 또 다소 머뭇거린 성향을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의견은 운영자도 역시 상당히 공감하는 점이며 바로 이 맥락이 훗날 김두한이 3개월을 준비했었다고 알려진 마루오카와의 대결과 굉장히 흡사한 배경을 보이는 것도 같네. 아무튼 이렇게 점심시간 한 식당 안에서 김두한은 이 사내의 대결을 받아들였던 것이지.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고 당시 상인들은 물론 많은 구경꾼, 심지어 경찰들까지 모여들었었고 판돈을 거는 이들까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동네방네 대결을 떠들고 다녔던 것이 바로 이 시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추측하자면 점심시간 그리고 10시 사이 김두한은 아마 부하들을 시켜 오정수에 관한 실력과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네. 이는 훗날 김두한의 또 다른 대결에서도 느껴지듯이 절대로 상대에 대한 정보 없이는 경솔하게 움직였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지. 그 일본의 걔 엄청 말랐었어. 그래서 우리는 뭐 솔직히 저거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냥 한 방에 나자빠져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아니 이 사람 겁나게 영리하게 싸우더라고. 일단 뭐 체격에서는 안 되니까 김두한을 한 대 팍 치고 또 한 대 푹 치고 빠지고 또 치고 빠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김두한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냐고 생각해보시게. 잽 스트레이트 날리고 그냥 치고 빠져. 겁나게 날쌔 또. 그래서 김두한이 엄청나게 흥분을 했었지. 엄청나게 맞았어 내 기억으로는. 아니 뭔 놈의 새끼가 대체 싸움을 이따구로 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배웠어? 아마 김두한이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 같아. 우리도 그런 모습은 처음으로 봤었거든. 흥분하고 당황했던 기색이 역력했네. 우리는 설마 이 김두한이 이러다 지는 것은 또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말이네. 바로 이 결투가 김두한 일생 일대 가장 치열했던 대결로 알려지는 결투였던 것이네. 아마도 그쯤 되니까 놈도 자기가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야. 상당히 자신 있어 보였어. 막 흐름 받은 거지. 그렇게 계속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김두한 입장에서는 또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데 그냥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더라고. 괜히 마른 체형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냥 미꾸라지야 미꾸라지. 김두한은 뭐 상당한 체격까지 있었으니 슬슬 지쳐갔었지. 그리고 대결은 그런 식으로 계속 상당히 오래됐어. 대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네. 근데 이 깐죽거림이 좀 지나쳤는지 순간 김두한의 펀치가 그 이시의 아구창의 정통으로 바뀌었지. 이게 근데 내 보기엔 노리고 친 것은 아니었었고 에라이 모르겠다라는 식의 펀치로 보였었거든. 그것이 바로 럭키 카운터가 된 거지.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두어 대 더 펀치를 날리더니만 막 오정수가 비틀비틀 거리더라고. 아무래도 체격이 말해주듯 맷집은 좀 약했었겠지. 끝내 그 이시이는 나자빠졌는데 그리고 다시 힘겹게 일어나자 김두한이 막
필살기 그 있잖아. 그 김두한은 발차기가 예술이거든. 그것을 그냥 날리려고 돌진하는 순간 가까이 있던 경찰들이 김두한을 다 덮치더라고. 꼼짝 못하게 양쪽에서 이제 붙들어 매니까 싸움은 더 이상 지속될 수는 없었지. 당시 이 시인은 뭐 마탱이가 간대로 간 상태였고, 웃긴 것이 순사들이 결국 김두한을 유치장에 넣어버렸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저 사람이 분명 자신이 경찰을 한다고 걱정 말라 하고 대결을 청한 건데 잡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큰형님 바로 나와주시오. 뭐 이렇게 많은 부하들이 항의를 했지만 결국 끌려갔었지. 근데 참 웃긴 게 이 시도 낯짝이 참 두꺼워. 그러고도 김두한이 유치장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또 깔깔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었고, 헌데 또 김두한이 또 종로패들의 복수가 두려웠는지 또 피하기도 했었지. 뭐 자기는 좋았겠지만 같이 어울리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아마 그 사람 2002년이니까 지금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거야. 이 시가 김두한을 찾아갔기도 했었다고 전해 들었어. 근데 김두한도 사람이지 엄청나게 열이 받았을 거 아닌가. 그렇다고 뭐 치사하게 이미 진 사람을 다시 취업할 수는 없고, 김두한도 아마 상당히 약 올랐을 거네. 그래서인지 그 사람 그냥 냉정하게 대하더라고. 김두한은 본적 만척. 아무튼 그 양반 지금 생각하면 참 괴짜야 괴짜. 골 때려 아주. 이렇게 김두한의 일생일대 위기가 되었던 대결, 그리고 훗날 김두한이 증언했던 마루오카. 김두한은 스스로 말했었지. 그 대결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대결이었죠. 내가 만약 그 싸움에서 졌었다면 나는 더 이상 주먹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경찰과 연계되었던 점, 상대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보를 입수했던 시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김두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대결 중 하나였고, 승패에 따라 주먹계의 큰 횡보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던 것을 봤을 때 김두한은 아마도 이 이시위와의 대결을 한일의 명분과 약간의 과장을 더한 마루오카와 연관 짓지는 않았던 것일까 라는 추측의 분석을 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네. 시청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네.